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의 꿈이 무산됐습니다. 촉박했던 준비 기간이 문제였지만 충청권의 대응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과열 양상을 빚고 있습니다. 도민 역량 결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개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채용하고는 월급을 주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집기와 비품은 직원들의 사비로 충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준비해온 2030 아시안게임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개최지 선정 시점이 앞당겨진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지만 충청권의 대응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가 정한 아시안게임 유치의향서 제출 마감 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의향서 제출이 가능했지만 정작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한 채 2030년 충청권 공동 아시안게임 유치의 꿈은 무산됐습니다. 심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반 서류를 살펴보는 데에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하지만 충청권이 지난 13일 공식 유치 신청을 접수한 만큼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충청권의 준비는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통상적으로 아시안게임의 개최지 선정은 대회 8년 전 이뤄지지만 이번 경우에는 OCA가 대회 10년 전인 올해 11월까지로 개최지 선정 시점을 앞당긴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때문에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는 지난 2월부터 한 달여간 부랴부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19와 국회의원 선거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기존 절차보다 조금 더 먼저 마감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왔고 충청권이 다 합의해가지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왔고 총회에서 승인이 났고 또 그거를 문체부로 보낸 거죠. 이러한 이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준비 과정에 아쉬움은 남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2월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협약을 체결한 뒤 유치 활동을 벌여왔지만 정부에 승인 요청을 한 서류에는 경기장들에 대한 국제 규격 검토나 신축 경기장에 대한 구체적 예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충청권 4개 시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시안게임 유치가 수험생으로 치면 원서조차 못 내보고 꿈을 접어야 하는 낯뜨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사업비만 1조 원이 넘는 방사관 가속기 유치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등 과열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완승한 민주당 호남 지역 당선자들이 가장 적극적인데 충북의 여당 당선자들도 견제 차원에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영광 기자입니다. 차세대 방사관 가속기 충북 구축을 위한 연석회의. 민주당 충북 지역 당선자들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청주 오창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포항과 춘천, 나주에 비해 단단한 지반과 접근성, 인근 오송 천복단지,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활용도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신약 개발, 그다음에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이러한 모든 연구단지들이 이 방사능 가속기 부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객관적 지표에도 청주 오창 유치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호남을 휩쓴 민주당 당선자들이 정부와 여당 설득에 적극 나서는 등 공정 경쟁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당 당선자 숫자만 단순 비교해도 전남, 광주는 18명, 충북은 5명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오창에 확실하게 입지가 돼야 된다. 정상적으로 평가가 되면 당연히 충북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평가해달라. 한편 청주시가 도내 10개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고 증평에서는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방사관 가속기 유치를 위한 충북 도민 역량도 결집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야외 공공시설이 개방되고 종교 활동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정부는 생활방역팀을 구성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를 대비할 방침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청남대로 들어가려는 차량 운전자들이 차례를 기다려 발열 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로 꽁꽁 문을 걸어 잠궜던 청남대가 폐쇄 54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천으로 핀 알록달록 봄꽃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청남대는 처음 왔어요. 꽃이 너무 예쁘고요. 너무 아름다워요. 가까운 산행 장소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충북 미동산 수목원도 오랜만에 찾은 방문객들로 활기가 돕니다. 재개원 첫날에만 500여 명이 찾아 모처럼의 여가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개장하니까 시원하고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그전에 답답해서 못 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청주시는 공원 내 체육시설 50여 곳과 문암생태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24일부터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키도록 했습니다. 법주사를 비롯한 사찰은 이번 주부터, 천주교 성당은 28일부터 일제히 미사를 다시 여는 등 종교 활동도 속속 재개됩니다. 충청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인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를 대비해 조만간 생활방역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충북 지역 코로나19는 지난 2일 이후 추가 확진자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단계 완화된 가운데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개방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 지역 모든 농업인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자는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 의회에 부의됐는데요. 결과는 심사 보류였습니다. 이 도의회는 충북도와 농민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도내 농업인 15만 9천여 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달라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충청북도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은 9개월 만에 도의회 임시회에 부의됐습니다. 농민수당 지급으로 도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의 부정적인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농업 경영체를 지급 기준으로 하면 해마다 1,9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농민수당은 누구나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사람 위주로 좀 어떻겠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도의회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도와 농민들의 의견 차이가 큰 만큼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한 뒤 오는 6월에 열리는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비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좀 채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협의기구가 저는 빨리 좀 조정이 된다면 그 내에서는 더 깊이 있고 첨예하게 그 얘기들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충북에서 주민 발의로 청구된 최초의 조례인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농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하면서까지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충북도 거기에 대해 인정해달라. 결국 재원 마련이 열세인 상황에서 다음 회기에는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새로 회사를 설립한다며 직원을 채용하고는 월급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사무실 집기는 물론이고 밥값과 술값까지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정보지 구인 광고를 보고 임원급으로 입사한 이몽규 씨. 임 씨가 입사한 회사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 씨는 사주인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아 공장 용지를 물색하고 10여 명의 직원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급여일이 다가오자 김 회장은 운영자금 부족을 내세워 수차례 급여 지급을 미뤘습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직원 급여는 1억여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3월 13일 날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래놓고 자기는 퇴근해버리고 그래서 3월 13일이 됐는데도 돈도 내지도 않고 급여도 안 되고. 김 회장은 또 임 씨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조만간 갚겠다며 수백만 원을 빌렸고 사무실 집기와 비품도 임직원들의 사비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장 설립은 무산됐고 급여를 포함해 빌려준 돈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 비용으로 좀 지출한 부분이 좀 가장 큽니다. 업체들 미팅할 때 뭐 식사, 그리고 어떤 출장비 같은 거, 유류대, 그리고 또 사무실 책상 같은 가구 같은 거 살 때도 이것도 이제 제가 결제를 했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직원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집단 퇴사로 문제가 커졌다며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임직원들의 진정서를 토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북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 기간을 1학기 전체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학기 중간고사도 시행하지 않기로 했으며 기말고사 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대는 대면 수업 시작일을 다음 달 11일로 연기했으며 교원대는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재택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과 함께 충북 지역 학원 개원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원과 교습소 3,117곳 중 209곳만 휴원에 참여해 7%의 휴원율을 보였습니다. 한편 긴급 돌봄 신청 학생은 2주 전보다 2천여 명이 늘어난 7,9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 사창시장 상인회와 141 기관 협약식을 개최하고 각종 생필품 등을 구입해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LX 임직원 30여 명은 사창시장에서 구입한 각종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한 푸드박스 등 100만 원 상당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1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으며 에덴 지역아동센터에도 95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한국병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호 물품 2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삼계탕과 비상식량,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담긴 구호 물품은 영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전달됐습니다. 한국병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작은 정성이 남아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북 지역 대표적 아마추어 사진작가 모임인 옥타프리즘의 8번째 단체전이 충북문화관 숙소 갤러리에서 엿새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사진전에는 9명의 작가들의 독특하고 다양한 시선의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청주 무심천 80리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무심천 발원에서 하류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무심천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김종출 작가의 개인전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충북 지속발전 가능협의회가 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충북 전역에서 소등 행사가 실시됐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소등 행사는 지구를 구하는 10분간의 행동 모두 함께해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등 행사 외에 텀블러 사용이나 대중교통 이용, 장바구니 사용 등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 사진을 추가로 협의회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5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린 혐의로 15살 A양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양 등 중학생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상당구 주택가에서 친구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